안녕하세요. 가을엔 시처럼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멋진 가을날에 향기로운 차 한 잔 드시면서 동화 같은 시 한 편 어떠세요? 오늘은 정채복님의 동화 같은 시집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함께 해요. 문득 책꽂이에서 꺼내 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은 1999년에 선물 받은 책이네요. 1999년이라 지금이 2019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책이네요. 여러분 책꽂이에는 어떤 시집이 꽂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책 표지 뒷장에는 류시환님의 시가 있는데요. 들려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만일 당신이 성직자이거나 종교인이라면 돌아가야 하겠지. 처음의 마음으로. 만일 당신이 교사이거나 학생이라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연인이거나 남편과 아내라면, 또는 당신이 출판사 사장이라면 돌아가야 하겠지.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무엇이 옳은지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할 때, 해답도 없고 출구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야 하겠지. 늦기 전에. 처음의 마음으로. 류시화. 자, 이제 정채복님의 동화 같은 시 읽어드릴게요. 벽돌 같은 사랑. 모래만으로 벽돌은 되지 않는다. 시멘트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모래와 시멘트가 섞이고 물 또한 있어서 버무려져야 비로소 강한 벽돌이 된다. 날씨도 청명한 나날만으로 연속되지 않는다. 흐린 날도 있고 눈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사랑도 조음과 시련이 섞이고 눈물 또한 있어서 버무려진 것이야말로 말발굽에도 깨지지 않는다. 어떤 돌멩이. 정채봉. 누구나 싫어하는 돌멩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보이기만 해도 외면했다. 이 돌멩이에 맞은 사람들은 고통에 떨었다. 아예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다. 그는 정통으로 돌멩이에 맞았으나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아? 천만에 너는 나를 주저앉힐 수 없어. 그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끝이라는 돌멩이의 상표를 또 시작으로 바꾸어 어둠 속으로 힘껏 던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돌멩이가 어둠 속에 별을 맞춘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별은 찬란한 빛을 내놓았다. 이 돌멩이는 실패라는 돌멩이다. 나의 노래. 정채봉. 나는 나를 위해 미소를 띈다. 나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다. 나는 나를 위해 꽃향기를 드린다. 나는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생각만을 하려 한다. 아름다운 기도. 정채봉. 피천득 선생님의 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이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와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는 음률로 된 기도이고, 엘 그레코의 산토 도밍고나 밀레의 만종은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이다. 나는 언젠가 저수지 방죽에서 소를 먹이고 있던 소녀가 천천히 흘러가는 흰 구름을 향해 팔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길가의 꽃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비 한 마리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타고르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로 하여금 험악한 가운데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움이 그치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정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내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려 한다. 우리가 저 눈 같은 순백한 당신의 자식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건불에도 향기가 있다. 정채봉. 풀잎은 왜 나는 지천에 널려있는 평범한 존재냐고 투정하지 않았다. 풀잎은 왜 나한테는 꽃을 얹어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지 않았다.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기는 하였지만 이슬방울 목걸이에 감사하였다. 때로는 길 잃은 어린 풀무치의 여인숙이 되어주는 것에 만족하였다. 가을이 오자 풀잎은 노랗게 시들었다. 그리고 실낫 같은 미미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건불이 된 풀잎은 기도하였다. 비록 힘 한낱 없는 저입니다만 아직 쓰일 때가 있으면 쓰여지게 하소서. 어느 날 산새가 날아와서 건불을 물어갔다. 산새는 물어간 건불을 둥지를 짓는 데 썼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았다. 산바람이 흐르면서 건불의 향기를 실어갔다. 무지개까지. 작은 풀잎이 가을이 되어 마른 모습으로 떠도는 것을 건불이라 합니다. 이런 미약한 건불에도 향기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 있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첫길 들기. 정채봉.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창을 열고 푸른 하늘빛으로 눈을 씻는다. 새 신발을 사면 교회나 사찰 가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는다. 새 호출기나 전화의 녹음은 웃음소리로 시작한다. 새 볼펜의 첫 낙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글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본다. 새 안경을 처음 쓰고는 꽃과 오랫동안 눈맞춤을 한다. 콩신의 자녀 교육. 정채봉.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길이냐 신발이냐. 여우의 발은 험한 산길을 걸어 다니느라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부딪혀 성한 날이 없었다. 여우는 어느 날 인간들이 도로 포장하는 것을 숨어서 보았다. 돌 자갈길 위에 아스팔트를 입히자 감쪽같이 반들거리는 길이 되지 않은가? 여우는 옳거니 하고서 저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토끼를 잡아서 토끼의 껍질로 자기가 다니는 산길을 덮는 일이었다. 그날도 여우는 토끼를 잡았다. 미안하지만 어르신들이 이 산중길을 편히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자 토끼가 말했다. 아니 어르신, 이 산중 토끼를 다 잡아도 토끼 가죽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꼬리를 잘라서 어르신의 발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으신다면 산중길이 토끼 가죽길이나 다름없을 텐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당신도 혹시 세상을 당신 마음에 들게끔 하느라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만사를 바꾸기보다 당신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될 것을. 삶의 고통이 따르는 이유. 정체봉.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백두산 천지에서 정체봉.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만남, 정체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